쭈쭈술래 하실 영상이에요. 네, 저는 이번 매치에서 승리한 체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기사로 확인해 주시면 네. 빠르게 패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 창피한데? 최대승녀입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좀 잡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벌써 이 투샷이 잡히면 제가 안 보이실 테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 약간 스포츠 업계에서 여신님으로 통하고 계시는 저희 광민선 아나운서님을 모시고 잡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네. 제가 앞에 너무 띄워드렸나요? 좀 부담스러운데 무엇보다 제가 원래 항상 질문을 드리는 자리였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게 돼서 좀 당황스럽고요. 약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기 너무 안 울리나요? 근데 이게 녹음이 따로 들어가서 괜찮아요? 노이즈 제거를 하면은 네. 아름답게 나가실 거예요. 약간 직업병이라서 방송 상태를 좀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도 부담스러운 게 저희보다 거의 전문직에 계신 분을 모시고 카메라 이렇게 세대놓고 하려니까 좀 떨리기는 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스타일스로 소속사를 옮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곽인선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또 사전 질문지를 보내드리기는 했잖아요. 네네. 그 질문지들이 저희가 이제 인스타로 사전에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최대한 쓸 수 있는 것들을 엄선해가지고 뽑았는데요. 좀 편집하기 쉽게 저희가 키워드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e스포츠 아나운서계 거의 엘사님으로 엄청 유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피파로 워낙 유명하셨지만 뭐 배틀그라운드나 뭐 스타크래프트 등등 좀 다양한 게임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요즘은 어떠신가요? 요즘 게임은 어떠신가요? 이게 게임 리그도 시즌이 있고 비시즌이 있는데 지금은 비시즌 상태예요. 그래서 축구를 더 많이 보고 있고 K리그 주간 프로그램인 크크크 MC 스타TV에서 곽정순의 파워슈팅 곽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배틀그라운드 국제대회인 PCS7 그리고 스타대학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시다. 진짜 바쁘신데 저희 인터뷰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제가. 근데 지금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이제 뭐 게임이나 뭐 축구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또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17만 구독자분들 맞으시죠? 저희 사촌인데 17만을 보유하고 계신 구독하셨나요? 네, 그럼요. 진짜 했습니다. 진짜 정말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쪽을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 내에서도 게임을 많이 노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원래 게임 좋아하셨어요? 원래 저는 게임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게임 방송을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인터뷰를 좀 당한다고 해야 되나? 네, 맞죠. 당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질문자를 계속 봐야 되는데 카메라를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게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박민선 아나운서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를 아나운서로 잡았어요. 혹시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너무 긴 이야기라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때는 바야흐로 10살 때 10살이요? 초딩 3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잼민이 시절 때 뉴스를 보면서 그냥 나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 뉴스 앵커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연하게 아나운서를 꿈꿨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제가 자라보면서 미디어 업계가 정말 많이 변했고 또 아나운서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뭔가 이 애매모호한 직업을 계속 꿈꿨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직업 중 하나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명처럼 맞으셨던 네. 거네요. 그냥 왜 오랫동안 그 꿈을 그리는 사람은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아나운서를 생각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연스러움이 바로 저희가 네. 준비한 다음 질문에 딱 아, 그래요? 나오는데요. 네. 이 다음 질문이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을 때 이제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전체 오디션 1등을 하셨다고. 아. 근데 이게 엄청 이슈였다고 들었었어요. 그런 경우가 아. 흔하지 않아서. 또 이제 장학금까지 받으셔서 들어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디션도 1등을 하시고 그럼 좀 그런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준비 과정도 굉장히 일단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어떻게 좀 짧게 임팩트 있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 당시에는 숙대 출신 아나운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근희 교수님을 비롯해서 당시 활약하고 있는 많은 선배님들이 또 숙대에 계셨고 그래서 저는 일단 숙대 미디어를 선택을 했고요. 여자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남자 캐스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단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수업을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정말 이 치열한 입사 경쟁을 하는 다른 경쟁자들과 나와 수준을 좀 비교하고 그리고 앞서 황도현 씨가 강조했던 그 자기 객관화를 위해서 다니는 거죠. 이 판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좀 보는 거예요. 좀 상황을 살펴야 되니. 그쵸. 이제 그래서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대학교에 언론고시반이 있다면 거기서 공부를 해도 좋고 또 취업 스터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 감을 계속 익힌다고 해야 되나요? 흐름의 감을?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보통 아카데미를 다니면 발성, 호흡, 발음은 끝내거든요. 더 던져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키보다 제일 재밌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e스포츠 아나운서가 처음에 시작을 경제 채널 아나운서로 하셨는데 그러다가 e스포츠로 넘어오시게 되셨잖아요. 약간 이렇게 된 계기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경제 채널에서 일할 때가 아직 대학생 때였어요. 대학생이다 보니까 사회 이슈나 현안들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고 뭐 정책 그리고 기업의 호재에 따라 뭐 주가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것도 재밌었고 그렇게 경제 채널 앵커로 일을 했지만 사실 그 정통 아나운서에 대한 꿈이 계속 있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뉴스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케이블 방송으로 이직을 해서 뉴스 앵커로 1년 넘게 일을 했지만 그것도 1년 이상 일하다 보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미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작 26살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그럼 뭘까를 그때 생각했어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나이가. 나 진짜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되게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박민선입니다. 뉴스를 진행하다가 밤에 오면은 막 감스트가 막 방송을 보는 거예요. 인터넷 방송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게임 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BJ 스트리머 분들이 게임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나도 좀 게임 방송 보는 거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데 게임 쪽으로 도전을 해볼까? 이 늦은 나이에. 근데 마침 운명처럼 스포티비 게임스 정규직 공채가 떴습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가 얼굴 없이 이제 중계만으로 사람을 뽑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서 합격을 하고 스포티비 게임스에서 인턴을 거쳐서 거기서도 1년 넘게 일을 하게 됐죠. 네, 그래도 경제 채널이었고 이제 케이블의 아나운서셨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때까지는 또 이렇게 e스포츠가 뭔가 하나의 자리매김을 하기 전이면 또 이제 막 인터넷 방송으로도 좀 날리던 때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나 부모님들이 잘 나가던 그냥 아나운서가 왜 갑자기 게임으로 가려고 하냐 이런 말이 없으셨어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긴 했죠. 왜냐면 그 당시 제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하던 분들이 삼성전자, 사내 아나운서, 그리고 채널A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그때 이제 아시아경제TV라는 곳에서 앵커로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도 사실 수입이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뭔가 자리 잡았다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모습이 너무 뻔했고 그려졌어. 정말 나답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e스포츠 아나운서는 뭐 당연할 것 같기는 하지만 게임을 잘 해야 하나요? 잘 알아야 하나요? 잘 못해도 되는데 잘 알지 않으면 뽀록 나는 것 같아요. 아, 들키는 거죠, 허점이. 그쵸. 그 이게 게임도 계속 그 메타가 바뀌고 계속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e스포츠 아나운서 이건 좀 힘든 것 같아.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장점은 재밌고 단점은 어렵고. 어렵고. 네. 어렵고요? 그쵸? 어렵죠. 난이도가 꽤 있습니다. 어. 게임 자체를 알아야 되고 선수들을 알아야 되고 아, 팀을 또 알아야 되니까. 게임이 또 종류가 또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쏟아져 그쵸.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또 게임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그 팬덤과 문화와 밈도 알아야 돼요. 아, 밈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이거는 저한테 되게 좀 도움이 될 법한 질문인데요.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해주시니까 좀 뻔하지 않은 질문을 구성하는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경기에 대한 심층적인 질문 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인터뷰이가 빵긋 웃을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제가 준비를 하면 그 게임에 대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의 뒷조사를 아주 막 수사대처럼 샅샅이 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자 아나운서가 게임에 대해서 잘 알면 사람들이 감탄을 해요. 그런데 그 선수와 스토리에 대해 알면 감동을 해요. 그거는 이제 또 피파 프로게이머 선수가 마지막에 하트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그런데 팬들은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선수 인스타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대요. 제가 그걸 언급을 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내분께 세레머니 한 거냐 맞대요. 한마디 남겨달라. 그래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선수가. 근데 아내분이 DM이 왔습니다.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님한테요? 네. 친구가 됐어요 저랑. 저희 이제 거의 마지막 키워드까지 왔는데요. 이제 축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축구 때문에 좀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지실 정도로 밤을 자꾸 새니까 야식을 먹고 진짜 건강검진을 이제 받으러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유라도. 사실 뭐 하나가 결정적으로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좀 어렸을 때부터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빠랑 어렸을 때부터 국대직관을 다 다녔고 근데 그나마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21살 때 수원 월드컵 경기장 피스컵을 보러 갔는데 저랑 동갑인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손흥민 선수였는데 21살의 나이에 우승을 해버리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빅보드도 좋아져서 수원 팬이 이후에 된 것도 있지만 약간 스포츠 그리고 스포츠 선수로부터 내가 영감을 받고 내 삶에 약간 동기부여가 좀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축구를 통해서. 그러다가 삶을 살아오다가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016년도에 빅버드 옆에 있는 케이블 방송에서 일했는데 빅버드가 옆에 있어서 축구를 자주 봤던 것도 있었고 그때 친했던 친구가 토트넘 서포터즈 회장이었어요. 그 친구도 여자인 축구 팬인데 아 언니 토트넘 팬에 우리 잘생긴 선수 많아. 그래? 야 나는 외국인은 내가 봐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잘생긴 선수 많은 거야? 그때 팬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 토트넘이 좋은 이유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실 줄이야. 네.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토트넘에서 다 똑같이 생긴 외국인들이지만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실까요? 저는 그 총종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뭐 총종이, 셉셉이 이러면 그 댓글로 약간 곽곽이 사람들이 이름을 하는데 영으로? 네, 어쨌든 히샬리송 선수가 참 요즘 눈에 들어오지 않나. 그러면 토트넘 이번 예상하시는 성적 순위? 그때 바뀌는데 저는 3위에서 3위? 3위. 한번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결과 나오면 댓글로 한번 이제 저희 아나운서님이 맞추셨다.
못 맞추셨다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순례 하실 영상이에요.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또 개인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업로드 영상 중에 되게 유명했던 게 그 태극기 두르고 토트넘 보러 가셨던 영상인데 그 현지의 분위기 아니면 상황? 뭔가 태극기를 두르고 갔을 때 그런 관중들의 상황? 이런 게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태극기를 두르고 갔던 이유는 이제 저 말고도 다양한 국적의 국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나라 출신의 이제 선수들이 자기 국기를 찾아서 손을 흔들어 주거나 사인을 해주러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태극기를 저도 들고 갔던 거고 공교롭게도 그런 의도긴 했는데 너무 많은 이제 현지 런던에 살고 계시는 현지 팬분들이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와, 한국인이 왔네 이러면서 국뽕에 가득 취해서 왔어요. 저는 솔직히 토트넘을 좋아하면서 국뽕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그다지 크진 않거든요. 네. 별로 그냥 쏘쏘? 왜냐면 뭐 다른 팀에도 한국 선수들 많잖아요. 와, 근데 런던 가서 국뽕을 좀 제대로 느끼고 온 거예요. 아직까지 취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엔 좀 진지하면서도 잔잔하고 감동적이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이제 광민선 이 세 글자가 저희가 좀 준비한 마지막 키워드. 광민선 아나운서님이 생각하는 아나운서 광민선이란 어떤 사람이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저는 제가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아무리 정의해도 보여지기에 또 사람들이 느껴지기에 저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저희 팬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정의하는 게 저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비춰지고 싶으세요? 사람들한테? 팬분들한테? 저는 방송을 정말 오래오래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시간에 방송을 되게 오래오래 하고 싶은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계속 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뭐 제가 옛날에 아나운서 한창 준비했을 때 자기소개를 어떻게 썼냐면은 뭐 때론 딸처럼 때론 뭐 귀여운 여자친구처럼 때론 뭐 어떤 든든한 누나처럼 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친근한 누구에게는 누나처럼 누구에게는 뭐 그냥 배울 점 있는 사람도 해보고 싶고 또 어떤 충분히 사람에게는 귀여운 딸이고도 싶고.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뭐 앞으로의 향후 계획 있으실까요? 향후 계획은 제가 어쨌든 스포츠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 조금 더 열심히 많이 다양하게 하고 싶고 더 많은 방송 활동을 지원받기 위해서 최근에 소속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최대한 방송을 오래 하는 건데 되게 너무 먼 훗날의 얘기지만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좀 후배들을 양성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지금 저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그럼요. 오 이거는 꼭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찐막인데요. 미래의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후배분들한테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커넥팅 더 나츠라는 스티븐 잡스의 말이 제 20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미래와 목표라는 점을 찍고 우리가 직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또 도전할 것들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수많은 점들이 나중에는 다 여러분들 좋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들이 차이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알거든요. 네. 점을 많이 찍으십시오. 파이팅! 우리 인생 파이팅!
인터뷰를 이제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총 4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 아나운서님을 인터뷰를 해보았는데 아마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지금 저희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 체육 시간 그리고 박민선 아나운서님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채널 박민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